네, 안녕하십니까. 포항대 이길호입니다. 저는 오늘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이 국민안전 긴급 대응과 어떤 연구를 해볼 수 있을까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 양자 기술 하면 양자 컴퓨터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요. 뭐 구글이나 IBM에서 양자 컴퓨터 만들고 뭐 백큐빅 만들고 뭐 세상이 바뀔 거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, 그 양자 컴퓨터 말고 양자 센서 또 양자 통신 분야가 또 있습니다. 특히 양자 센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저희한테 가까이 있는 양자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결국 양자 센서라는 거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기존의 고전적인 센서보다 훨씬 좋은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어떤 리밋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말하는데요. 양자 센서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. 이렇게 뚱뚱한 곰한테 공을 던지면 뭐 신경 안 쓰겠지만 작은 토끼한테 같은 공을 던지면 깜짝 놀라서 반응을 하겠죠.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센서티비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속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뭐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, 더 내려가면 원자 하나 또 뭐 광자 하나 이런 수준까지 내려가겠죠. 그러면은 센서티비티가 극한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미시 세계에서의 이제 작동 원리를 이용하는 센서인데요. 조금 더 이제 그 체감적으로 어떤 테마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써볼 수 있을까? 이렇게 이제 지진이나 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이 원자 하나를 이용하면 이 원자가 느끼는 중력 때문에 이 양자역학적인 특성이 미세하게 바뀝니다. 그래서 그 미세하게 바뀌는 그 변화를 감지해서 중력 가속도의 뭐 10억 분의 1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양자 센서로. 이걸 이용하면 이 원자 아래에 있는 이 수직 방향으로 아래 무거운 지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뻥 뚫려 있는 공동이 있는 건지를 미세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중력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 석유를 찾아 헤매는 그런 회사들에서 사실 이런 센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. 나사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이제 중력 매핑을 해가지고 지지를 조사를 하고, 이제 그런 걸 이용하면, 그리고 이건 가속도 센서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진 예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에 공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약간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,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표면이 이제 중첩을 일으키면서 이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서 이런 소위 말하는 그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요. 빛도 이중 슬릿을 통과를 하면 이 간섭 현상 때문에 이제 무늬가 생깁니다. 근데 이제 파동이 이런 그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뭐 놀랍지 않은데, 이제 입자로 알려진 원자도 이런 간섭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. 이게 양자역학적의 핵심인데요. 이런 원자들의 간섭 현상 때문에 이런 미시한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뭐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국방 기술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스텔스 기술을 하면은 마이크로파가 반사되어 오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, 양자 센서를 이용하면 이 마이크로파의 빛을 굉장히 민감하게, 어느 정도냐면 빛의 기본 단위인 광자 하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더 좋은 센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그게 빛의 기본 단위니까.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텔스 기술을 쓰더라도 이런 미세한 마이크로파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 기술을 무력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이제 이런 드론, 요새는 이제 이런 위성, 그러니까 GPS가 없는 상황에서도 항법을 할 수 있게 가속도 센서,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GPS가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드론 조정이라든지 이런 때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또 하나는 아까 원자를 말씀드렸지만, 사실 원자 하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걸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물론 연구자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, 근데 이제 반면에 초전도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제 저항이 0으로 가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인데, 이 초전도체는 수많은 거시적인 전자들의 그런 수많은 전자들이 같이 행동하더라도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절하기 쉬운 양자역학적인 현상입니다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있는 이유가 초전도가 이런 특성 때문인데요. 이런 걸 이용하면 마이크로파 감지를 미시 리밋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관성 센서라든지 빛 센서도 말씀드렸지만, 이제 전기장, 자기장도
굉장히 미시적 레벨까지 지적할 수 있어서요.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에서 발생되는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전기의 흐름, 갑자기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. 어디서 합선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그런 초기에 이제 이 비정상적인 자기장이 거기서 방출될 거거든요. 그걸 이제 측정함으로써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그게 전기장이 됐든 자기장이 됐든.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 있는 장비의 이상을 먼저 발견하고 중요한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굉장히 좋은 귀와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. 네,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